우리 최 변호사가 고향이 광주는 아니시지만 네. 광주 사람입니까? 저는 김경준 변호사님의 말씀에 좀 동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 사람이라면 내가 조금 의혹이 생길 수도 있는 후보를 그냥 내려보내면 그러면 뽑힌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구 유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이 권은희 공천의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권은희 씨를 두둔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태도와 권은희 씨의 해명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공지영 씨가 트위터에 올리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지 성녀를 뽑는 것이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국회의원을 성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성이 이제 이응이죠. 거룩한 성. 네, 거룩한 성. 그러니까 성녀를 뽑는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권은희 씨를 공천하면서 발표했던 것이 다 아시지만 정의의 딸이다. 또 그 누구도 권은희의 살아온 것에 대한 도덕적인 지탄을 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부자세요, 그 남편이. 예, 일단 그렇지 않아요. 부럽지요, 그거. 굉장히 부럽죠. 굉장히 부럽죠. 예, 근데 이제 결혼 안 하셨죠? 했습니다. 했어요. 예. 더욱더 부럽네요. 네, 더욱더. 갑자기 굉장히 DMR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니, 근데요,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이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정말로 어거지예요. 네. 당장 오늘 기사를 봤더니 지금 김포에 나온 홍철호 후보 같은 경우도 네. 비상장 주식이 액면가 33억 원을 보유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홍철호 후보는 지금 이번에 선거 후보 등록할 때 이 지금 비상장된 회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재산 리스트를 다 신고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아마 네. 제가 네. 얘기할게요. 네.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요. 네. 성심성의껏 그대로 한 사람이 10%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든 최소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죠? 요 제도, 이 비상장 주식의 액면 신고 문제는 지금 이렇게 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하려면 본인이 언론에다가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재산 이렇게 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 외에는 다른 신고가 최단일 변호사도 잘못됐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부러움을 가려서 그 뒤에 말을 못했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좀 여론이 악화가 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권은희 후보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까지 나는 정의를 알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제공에서 했던 해명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가 끝이에요. 더 이상 내가 왜 이러한 남편의 재산이 이렇게 되었고가 아니라 그냥 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까지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좀 입장과는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르다. 잠깐만요.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이게 자 남편 재산이 30억이 됐건 50억이 됐건 그게 무슨 정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라기보다는 재산 선거할 때 조금은 찝찝한 게 있죠. 왜냐면 내가 만든 주식회사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죠? 근데 그거를 액면가로 5,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1억이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우리 주식회사 신고하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이 실질적으로 이 주식회사 전체에 내 100%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수십억이라면 사실은 내 거거든 그게. 근데 법으로는 요거 5천만 원만 신고하면 되거든. 근데 사실은 좀 찝찝하지. 아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직접 된 명의가 아니고 요 주식회사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야 법적으로는. 일단 몇 가지 한두 가지 걸 얘기 드릴게요. 2009년도에 상법 개정을 했는데 상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법인 설립을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발기인이 7인 이상인가 필요했는데 1인 회사도 가능하도록 발기인 1명짜리도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주식회사가요? 네, 주식회사가. 아주 쉽네. 그리고 최저 자본금도 옛날에는 5천만 원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선배님이랑 제가 공부할 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2009년도에 상법 개정하면서 최저 자본금 제도 자체도 아예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유롭게 가령 자본금 1,000원짜리 주식회사도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하라. 라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상법을 그렇게 개정을 했었어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지금 그 최경환 부총리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경기 너무 죽었다. 제발 부동산 좀 사라. 대출 많이 해줄 테니까 LTV, DTI 규제 완전히 풀겠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부동산 좀 사서 제발 사고 팔고 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 투기하라는 얘기거든요. 은행에서 돈 몽땅 빌려줄 테니까 부동산 사고 팔아라. 사실 조금 어거지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행위예요. 부동산 가격 올리자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좀 너무 이상하게. 이상이 아니고. 아, 무슨 갑자기 주식회사에서 부동산 선언, 이거 신고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지금 현 정부 아직 법이 바뀌지도 않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현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 그 정책에 부합하는 행위다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기본으로 백투더 베이지 기본으로 들어가서 자, 권은희 씨가 재산을 100억을 소유하고 있건 200억을 소유하고 있건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뭐냐면 새누리당 쪽에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권은희 씨 이게 단발머리 했잖아요. 그다음에 용감하게 증인하고 이게 국회에서 선사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권은희 씨 얼굴 표정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부잣집 공주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서 정의로운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남편이 부동산 관리사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네. 돈도 많네. 돈이 많네. 이러면서 이 사람 그다음에 아까 그 공천 과정에서 어떤 약간 위크 포인트라는 이런 것 이 이미지와 결부해서 그걸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권은희하고 상관없이 손학규라든지 박광원 지역구에서 파편이 빠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보면 법적으로 지금 아까 말한 홍철을 하든 이런 사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때리는 어거지예요, 사실은. 네, 저는 어거지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아무 위험한 얘기를 해서 가난한 사람이 정의로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죠? 뭔가 가난한 사람 같다. 권은희 씨가 그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올린 거야. 부자도 정의로울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처럼 보인다. 아니 재산이 100억까지는 200억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왜 시비를 거냔 말이에요. 그건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요. 네, 먼저 말씀하세요. 방글씨. 저부터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신고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고 다른 후보자들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자들도 그렇게 신고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은 게 죄인가요? 나는 법대로 제대로 신고했는데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도대체 내가 왜 후보자로서 결격사유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 배밀을 너무 더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제일 처음에 보도한 데가 이제 뉴스타파라는 인터넷 매체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야당 성향을 띠는 그런 업체란 말이 그런 언론 업체란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지금 다른 야당 내에서도 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권은희 이 공천 사건 이후로 다른 재보선 지역에서도 지금 열세인 건 맞아요. 야당이 훨씬 열세고 오히려 여당이 굉장히 우세인데 이거 다 권은희 사태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또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그쪽에서 인지도가 낮아서 오히려 이제 여당 후보들이 원래 그냥 조금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프레임이 이거 전부 다 권은희를 잘못 공천해서 이렇게 돼버렸다로 짜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건 결국 끝을 가다 보면은 이건 결국 그렇게 공천을 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 잘못 때문 아니냐라면서 결국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뉴스타파가 이렇게 제공을 한 거는 이런 언론을 보낸 거는 이거는 이제 당내 비주류 세력의 어떤 이런 음모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게 권은희 공천 사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 현재 지도부에 대한 어떤 흔들기나 비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뉴스타파가 보수 언론은 아니다. 네, 보수 언론은 아니다. 야당에 더 가까운 언론사인데 이렇게 뉴스타파가 앞장서서 한 것은 야당 내 비주류, 여기가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네요. 자, 아까 하려다가 말 못하고. 사실 김문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돈이 많은 게 무슨 잘못이냐. 법대로 신고한 잘못이 없다.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들이 아니면 야 쪽에서 권은희 죽이기다. 왜 권은희에 대해서 맹비난하느냐.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혼자 권은희 후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새정치연합과 합해져서 문제가 커진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법성은 없어요. 근데 정치를 위법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본인은 정의의 딸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위법과 도덕성이 전 함께 했어야 되고 이것을 언제 새정치연합이 분리해서 기준을 내세운 적은 없어요. 그냥 가까운 청문회만을 봐도 그 이전에 낙마하신 분들도 보면 법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어서 낙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때에는 물론 그분들은 공직자지만 고위공직자지만 위법하지 않아도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고 가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이제 와서는 사실 아까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광주에 공천을 준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배지 주는 거다. 정도의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거기에 와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그냥 아무 대응 없이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막아주는 것이 과연 새정치연합이 그 바로 직전에 보여줬던 행동과 같은 것인가. 유권자로서 지켜봤을 때 예를 들면 광주의 지역구 그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유권자 지켜봤을 때 과연 믿고 내가 표를 던지시겠지만 과연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거라고 생각을 안 할.